안녕하세요. 차이연 박사의 심리TV 차이연입니다. 우리가 연인과 헤어졌을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거든요. 특히 내가 헤어지자고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바람을 폈다거나 배신을 했다거나 거짓말을 했다던가 아니면 마음을 멀어졌다던가 아니면 이별이라든지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 여러 가지의 상실을 내는 상황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 단계를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심리적인 단계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 심리적인 단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도의 5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주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 5단계를 경험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부정단계입니다. 부정단계. 사실 사람들은 우리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냥 악몽을 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상황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애도에서 흔히 나타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분노 단계입니다. 이 헤어짐을 경험을 하거나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그리고 책임 있는 상황에 대한 그 분노를 굉장히 크게 경험을 합니다. 또 화를 많이 내요. 이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분노와 증오가 쌓인 채로 몇 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굉장히 건강에 해롭겠죠. 그리고 이렇게 분노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정서적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분노라고 하는 게 상대방에게 생채기를 내는 활동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생채기를 내는 정서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나한테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누군가한테 화를 낼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 그게 나 자신으로 들어가면 우울로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협입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아주 강렬한 경험을 하는데요. 이 상실의 영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휑해진다거나 너무 슬프다거나 막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과 헤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새벽 1시에 자니? 막 이런 문자 보내고 연락하고 그리고 술만 마시면 전화하고 막 타협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매달리면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도 타협점을 찾기도 해요.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은 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이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자, 2단계가 지나가면요 네 번째 단계가 우울 단계입니다. 떠나간 사람을 되찾거나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주 큰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죠. 이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막 우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마음 한켠이 막 뻥 뚫린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울증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5단계가 뭐냐? 수용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수용 단계로 빨리 나아가야 돼요. 헤어졌다면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빨리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바로 이 수용 단계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도달해야 되는 애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상실감 그리고 상실 상대방이 나에게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면서 나에게 남아있었던 분노와 우울과 이런 것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그 과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애도 5단계에서 우리의 정서적인 상처 아니면 외로움 아니면 슬픔, 우울, 좌절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상황이 죽음과 이별 그리고 사별 아니면 이혼 이런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게 화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화상을 입었을 때 반응하는 뇌부위가 이별을 겪었을 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별, 왕따, 사회적으로 배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
이 뇌부위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거예요. 이 애도의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잃는 그 상실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실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면 슬픔이 병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중간에 우울이라든지 분노 단계에서 그냥 멈춰버리면 정말 격렬한 고통이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든지 자살 충동, 이렇게 과격한 감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정말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의를 만나시는 게 좋고, 심리상담사를 만나서 정말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조금씩 회복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고 이별하고 그리고 헤어졌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변이 깨끗하지 않으면 정서적인 이 치유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감정을 언어로서 표현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한테나 하지 마세요. 왜냐면